31번입니다. 유체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물이든 공기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물 같은 습기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유동은 움직이고 있다. 이 유체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체의 내부 흐림을 저지하려는 유체가 흘러가는데 마찰 저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맑은 물 같은 경우에는 쭉 흘러가겠지만 점토처럼 끈적끈적한 것은 마찰 저항이라는 게 발생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성질은 점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약 집안에 집안이 연약하되어 건축물을 축조할 때 부동치마, 같지 않게 치마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쳐지고 여기는 조금만 치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동치마, 같지 않은 치마인데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는 건물 자체의 강성이 높아지면 같지 않게 꺼졌을 때 이게 건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튼튼하게, 지하실을 강성체로 만들어 버리면 이쪽은 많이 꺼지고 이쪽은 조금 꺼졌을 때 여기 발생하는 크랙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물의 중량을 크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강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중량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요, 이 꺼지는 게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좀 가벼울수록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무조건 가벼운 게 좋은 건 아닌데 무겁다고 해서 딱히 좋을 것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은요, 너무 길게 되면 이 집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골 보의 종류에서 현강의 단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이게 조립보와 좀 반대로 볼게요. 현강보는 어떤 틀에, 이 H 모양의 틀에 철을 이렇게 녹아질 때 넣어서 모양을 만드는 게 현강보예요. H 모양 그대로 붙어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좀 비교되는 게 뭐냐면, 반대 개념은 아니고 비교되는 것. 이렇게 외부와 플랜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립보, 플레이트보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개 비교했을 때 하나의 틀로 만들어진 것이 현강보입니다. 다음 중 나무에, 목보에 사용되는 투명 도료. 일단 뭐 답 나왔죠. 클리어하다, 클리어레커. 바탕의 무늬를 살릴 수 있는 도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설비 관련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상 전류가 발생해서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기를 이상 전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땅으로 또는 땅을 대신하는 전도체에 연결하는 그건데, 땅과 연결한다고 생각해서 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일반 반자의 뼈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기호의 명칭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 부분이 달대입니다. 달대. 그리고 달대를 받아준다고 달대 바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천장판, 이것이 반자예요. 이 반자를 받아주는 이 각재, 이것이 반자틀입니다. 반자의 틀을 구성한다고 해서 반자틀. 그리고 이 부분, 이 반자틀이 이렇게 가고요. 한 450mm 간격으로 가고요. 거기에 천장판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반자를 받아주는 직교된 방향의 각재, 이 각재를 반자틀을 받아준다고 해서 반자틀, 그리고 받아준다고 해서 바지입니다. 자, 그럼 뭐가 틀렸나요? 4번. 처마돌이가 아니라 반자틀 바지입니다. 이건 지붕에 들어가는 보인데요. 이게 왜 보인가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왕대공 지붕틀처럼 이렇게 밑에 깔돌이가 있고요. 그 위에 처마에 바로 받아주는 위에 있는 것이 처마돌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지붕보라고 설명을 했네요. 다음 중 홑마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보가 없어야 홑마루입니다. 보가 없으면 홑마루, 보가 하나 들어가면 보마루, 두 개 들어가면 짠마루입니다. 이건 지금 홑마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층돌이에 장선을 바로 걸치고 마루너를 깐 마루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목조 벽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평벽과 심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조를 받치는 기둥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벽이 들어가는 건 벽 입장에서 봤을 때 평평해요. 그래서 평벽이 됩니다. 대신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벽이 들어가고 또 기둥이 있어요. 이럴 때는 벽 입장에서 봤을 때 깊어요. 그래서 심벽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심벽은요, 우리 한옥 구조에 많이 들어가고요. 평벽은 양식 구조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신벽에서는 기둥이 노출이 됩니다. 벽이 깊으니까 기둥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근데 평벽은 기둥이 안쪽에 들어가고 벽체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꿰일대라는 게 나오는데요. 꿰일대라는 건 평벽에 사용되기보다는 심벽에 주로 사용돼요. 우리 한옥은 이렇게 안쪽으로 벽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대주는 목재 부재, 이것이 꿰일대입니다. 평벽보다는 심벽에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중 지붕물매, 지붕물매는 이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정 요소가 아닌 것, 아예 상관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 높게 짓는 뭐 교회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높게 짓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평평하게 일반적인 주택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마 돌출 길이는 일단 넘어갑시다. 이게 다른 걸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간 사이 크기,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을 때는 이 경사를 좀 급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간 사이 크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에 따라서 이 물매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붕 이기 재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와를 얹었다. 이걸 다른 말로 기와 이기라고 해요. 기와를 엮어서 가는 것. 이게 만약에 크다. 이럴 때 경사를 막 급하게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위에 있는 큰 기와가 밑에 있는 기와를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완만하게 해서 이 기와가 여기 그냥 기대도록 가야 되고 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작은 기와는 그렇게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크게 밀어낼 일이 없습니다. 경사가 급할 때는 좀 작은 기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처마 돌출 길이는요, 기둥에서부터 얼마큼 나오는 건데 이 각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통기 방식 중 트랩마다 통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도가 높은 것은 입니다. 예를 들어 세면대라고 제가 볼게요. 세면대가 하나 있고요. 또 세면대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세면대와 세면대 연결하는 이런 배관이 있을 때 세면대 하나마다 통기관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들어가진 않겠죠. 여기 들어갈 텐데 자, 여기다 그냥 그렸습니다. 세면대 하나마다 하나씩 통기관이 있으면은요, 공기가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하나씩 각계 전투, 각계 통기 방식, 이것은 이 하나마다 통기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리하다라고 보시고 안정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만약에 세면대를 8개를 엮어가지고 한번 통기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결합 통기 방식 또는 루프 통기 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옆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도가 별로 높지 않은데 이 세면 트랩 이렇게 생겼죠. 여기 하나당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발생되는 갑자기 많은 물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그 압력을 여기서 해결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당 하나 각계 통기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실별 공간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거실은 가급적 현관에서 가까운 것이 좋아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바로 있는 게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덜할 수밖에 없는 게 거실은 다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실보다는 현관 쪽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 틀렸죠. 노인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2층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나 거동이 불편할 때 2층까지 가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단을 탈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1층에 위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서재는 조용히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실과는 떨어뜨려 계획하시는 게 좋고요. 침실은 소음과 멀리 도로 쪽을 피하고 공원 등에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목조 반자틀 그리고 꿰일대까지 나왔었어요. 이 꿰일대는요, 신벽식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요거를 꿰일대라고 하고요. 목조 반자틀에는 반자틀, 반자틀 바지, 달대, 달대 바지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번씩 이 문제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달대끼리 연결하는 이 수평 꿰일대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건 그냥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꿰일대는 벽에 쓰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3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중 연기 감지기에 해당하는 것은 천장에 달린 거 있죠. 이렇게 달려있는 감지기 보통은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이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실내 온도가 20도인데 불이 났어요. 100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차이를 보는 차동식, 그리고 20도가 되어야 되는데 100도니까 이것을 보상하는 보상식, 그리고 20도인지만 감지하는 거, 20도보다 높았다 그러면 온도가 안 맞네, 정원식. 이렇게 온도를 보는 게 세 가지고요. 광전식은 연기가 났을 때 이것이 어떤 광선이 진행을 못하게 연기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기 감지기, 이렇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점성이나 끈적끈적한 정도, 그리고 침투성, 그 사이사이로 침투하는 그런 것들은 작아요. 그렇지만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습니다. 동결에 대한 안정성도 커요. 온도에 대한 변화, 뜨거울 때 또는 뭐 얼 때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아스팔트고요.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이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콘크리트 부재에 1차로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제작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불로 뭔가 처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블로운 아스팔트, 영어인데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불로 뭘 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블로운 아스팔트, 열에 대한 변화가 적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골을 보기 좋게 만드는 동시에 문이 이렇게 있고요. 문골은요, 문틀 또는 문의 프레임 이런 걸 보기 좋게 만드는 동시에 주위 벽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둘러대는 누름대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평면이 되겠죠? 이렇게 문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큰 거예요. 문틀보다. 이 부분 지금 마감이 잘 안 나옵니다. 도배를 하든 뭐 미장을 하든 마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어떤 부재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틀 부분이 좀 더 화려한 모양이 되겠죠. 벽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둘러대는 누름대. 이것은 문선 1번입니다. 자, 파티클 보드입니다. 파티클 보드는 목재를 이렇게 빻아서 본드에 말아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책상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필름 벗겨진 거 있죠. 그 안에 보시면 어떤 이렇게 조각조각 나무들이 보이고 본드에 말아 놓은 그런 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구나 칸막이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열 차단성은요, 목재가 가진 특징이에요. 열을 받아도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단성이 우수하고요. 가공성, 뭐 톱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방향성이 있대요. 우리 목재에 그냥 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섬유 방향이 있고 섬유에 직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파티클 보드라는 거는요, 여기 이 조각조각 아이들을 이렇게 본드에 말아놨기 때문에 섬유에 평행하는 방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이 없어요. 뒤틀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뒤틀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 맞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보와 기둥 대신 슬래브와 벽이 일체가 되도록 하는 구조. 이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제가 교재에 답을 잘못 적었더라고요. 2번이라고 해놨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왜냐면 플랫 슬라브는요, 기둥이 있어요.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보가 없이, 원래 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보가 없이 플랫하게 슬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기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윗부분을 이렇게 주두라고 하는 모양으로 보강을 해주고요. 여기 위에 지판이라는 걸 붙여서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는 그런 거고, 기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랫 슬랩은 아니고요. 벽식은 기둥도 없어요. 기둥도 없이 그냥 벽과 슬랩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 우리 아파트 안에 보면 기둥이 물론 있는 집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위 세대에 들어가면은 기둥 없이 들어가게 돼요. 기둥 없이 슬라브와 벽을 보강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벽식 구조. 기둥이 만약에 있고 보만 없앴다. 이것은 플랫 슬래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8번입니다. 막으로 된 재료래요. 막상, 막의 형태. 공간을 덮어서 건물 내외의 기압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에드벌룬 아시죠? 에드벌룬. 이게 여기서 불을 떼게 되면은 이 안쪽에 기압이 올라가고 여기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공기 막구조.
입니다. 자, 구조물의 지점의 종류 중 이동과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 뭐 이러면 답이 나왔죠. 우리 일반적으로 기둥과 슬랩에 이렇게 보로 강접합이 돼 있어요. 강접합이라는 것은 기둥 따로, 슬랩 따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이건 강접합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 강접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회전이 불가능한 거, 이동이 불가능한 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고정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획 설계도에 속하는 것은, 이 계획 설계도는 좀 디테일한 면이 약간 적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은 거실 해야지, 이만큼은 방하고 여기 욕실 넣어야지, 이렇게 존을 나눠보는 거, 또는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또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동선도예요. 배치도, 전개도, 평면도는 실제 기본 설계도 또는 실시 설계도에 들어가는 도면입니다. 자, 51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 제도에서 선 긋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번 그은 선은 중복해서 긋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 번 그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기보다는 긋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굵은 선의 굵기는 뭐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힘을 주어야지 깨끗한 아이가 나와요.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용도에 따른 선 굵기는 축척과 도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다입니다. 동일하게 하면 안 되는 게 A4에 그리는 도면과 A2에 그리는 도면이 있어요. 여기서 굵은 선을 만약에 0.8mm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A4에 가져갔어요. 너무 굵어요. 그래서 A4에는 만약에 뭐 0.3mm로 했다. 그러면 A2에는 0.8mm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CAD로 그려보신 분이 제일 두꺼운 게 0.4던데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하고, 어떤 도면인지 지금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한 답입니다. 확실히 아닌 거를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2번입니다. 직경 13mm의 2형 철근을, 2형 철근은 D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D13이래요. 그리고 간격은 골뱅이라고 들어가고 200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럼 정답이 2번 되겠죠. 53번입니다. 건축 도면의 표시 기호와 표시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일단 A는 에어리어고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적은 볼륨의입니다. 그리고 이건 맞고요. 위스, 나비,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R은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름은 파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H는 길이가 아니라 높이고요. 길이는 랭스, L 이렇게 들어가요. 54번, 건축 도면에서 사람과 배경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축 도면 이렇게 집을 지었고요.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치고요. 거기에 비해서 건물이 얼만큼 높은지 이 스케일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깊이감도 뭐 사람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고에 따라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공간의 관습적인 용도는 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예요. 그럼 옆에서 경찰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습적인 용도 알 수 있고, 이 자체 건물의 질감, 예를 들어서 뭐 거친 건물인지 매끈한 건물인지는 사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현된 재질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5번이에요. 인면도 그릴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인데요. 일단 그라운드 레벨, 대지선 그리고요. 그 위에 건물 올립니다. 땅이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건축제도의 치수 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마무리 치수로 한다입니다. 우리 보통 중심선 치수로 그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 KS 규격에서는 마무리 치수로 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치수 기입은 치수선 중앙 윗부분에 기입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치수는요, 뭐 보통은 한 5,000 이렇게 하면은 5,000mm예요. 이게 원칙인데 단위 기호를 여기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이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은 이 치수선에 평행하게, 요 선이 치수 보조선이고요. 이 선이 치수선이에요. 치수선. 여기에 평행하게 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읽을 수 있도록 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적어놨죠. 57번 제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A0 용지는 대략 1제곱미터가 나올 거고요. A2 용지의 크기는 A0의 4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0 용지의 절반 접었어요. 이 절반은 A1이 됩니다. 여기에 또 절반 접었어요. 이것은 A2가 돼요. 그래서 전체에서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도 용지는 가로와 세로가 1대 루트 2 맞고요. 큰 도면 접을 때는 A3 아니고요. A4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제도에서 석재는 일단 1번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왔고요.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인조석이요. 점선 1번, 실선 2번, 점선 1번, 실선 2번. 이건 인조석. 백시멘트에 돌가루 말아서 만든 거.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9번 창호의 재질 용도별 기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WW라고 나왔죠. 우드 윈도우 목재창 좋고요. 플라스틱 도어 합성수지 도어 문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창 이렇게 다 맞아요. 근데 SS는요. 스테인레스 스틸 그리고 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60번 건축물의 묘사와 표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첫 번째 답 나왔네요. 건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 표면 그늘보다 밝으면 이게 그림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둡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곽선을 강하게 묘사하면 공간상 입체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윤곽을 연하게 막 흐리게 하면 입체적인 게 좀 덜해요. 그런데 좀 진하게 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배경 표현은 건물의 배경이나 스케일, 용도 할 때 적당히 표현합니다. 건물보다 배경이 더 화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늘과 그림자는 물체의 위치, 보는 사람의 위치, 빛의 방향, 그림자가 비칠 바닥의 형태에 의하여 표현을 달리 하시면 되겠죠. 빛이 어디서 오는가에 따라서 방향을 좀 다르게 하면 된다는 좋은 말이었습니다.